음악왕 조용필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자간담회에서 진면목이 바로 드러났다. 연예인들이 종종 웃음을 위해 성대모사를 과장되게 하곤 하는데 그로 인해 은근히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가요계의 제왕 조용필 씨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의 가창력은 그야말로 최정상이며 이 놀라운 가창력은 피를 토하는 듯한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라고 해요. 그는 가수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의외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던 순간은 바로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실수로 폭로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용필 씨는 1950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염전업을 하며 화성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날렸고 그는 7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의 영향으로 일찍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조용필 씨는 기타를 즐겨 쳤고 사춘기 때는 비틀즈에 심취해 음악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음악을 하는 것을 딴따라라 부르며 천시하던 시절이었기에 그의 아버지는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조용필 씨가 치던 기타를 때려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린 마음에 겁을 주기 위해 조용필 씨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음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등학생 때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유복한 환경을 버리고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무대를 전전하며 기타를 연마했고 그의 실력은 점차 입소문을 타며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그는 미팔군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밴드의 보컬이 군 입대를 하게 되자 조용필 씨가 대신 보컬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흑인의 생일을 맞아 노래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는 그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 무대에서 불렀습니다. 그 흑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조용필 씨에게 가수의 길을 걸어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끼며 음악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돈이 없어 건반을 직접 그린 도화지를 이용해 코드를 짚으며 소리 없는 음악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악보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일일이 손으로 악보를 따냈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후에 자신의 히트곡 대부분을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71년 3인조 록그룹 김트리오의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미 이때부터 그의 가창력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콘테스트에서 가수왕 상을 수상했으나 가수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 첫 음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표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1975년 새 음반을 취입할 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다시 넣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거절하게 됩니다. 조용필 씨는 1970년대 후반 당대의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무려 50만 원을 주고 음반에 억지로 수록해야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976년 제1교포의 모국 방문이 허용되면서 시대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조용필 씨는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록밴드 출신의 그가 트로트로 대박을 터뜨리자마자 1977년부터 1979년까지 활동이 금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 금지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조용필 씨는 절망에 빠져 음악을 그만두려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그가 중요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필 씨는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시련을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우연히 본 TV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에 매료된 그는 자신의 창법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아픈 목을 소금물로 씻어내며 판소리를 연습해 새로운 창법을 익혔습니다. 원래 미성이었던 그의 목소리는 이때 이후로 특유의 중저음과 힘 있는 가창력을 지닌 전성기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1979년이 지나고 활동 금지가 풀리자 조용필 씨는 1980년 직접 작곡한 창밖의 여자로 컴백했습니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최초로 음반 판매 100만 장을 기록하며 조용필 씨를 완전한 정상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반에 수록된 단발머리도 큰 인기를 끌며 그를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조용필 씨의 아버지가 한때 한 기자에게 내 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지만 집 하나 없이 전세 살고 있다 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아드님은 번 돈의 대부분을 음향 장비와 악기 구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용필 씨는 해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최고급 장비를 사들이며 자신의 음악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그 엄청난 음향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2대나 동원했다고 하니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필 씨의 열정은 그를 가요계의 전설로 만들었고 오빠 부대라는 조직적인 팬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1980년대는 그의 시대였고 그는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987년 그는 연말 시상식 수상을 거부하며 더 이상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음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조용필 씨의 이야기는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입니다. 그가 한때 5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억지로 음반에 넣었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1976년 제1교포의 모국 방문이 허용되면서 시대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록밴드 출신이 트로트로 대성공을 거둔 드문 사례였죠. 그러나 이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기 절정에 오르자마자 1977년부터 1979년까지 그의 활동이 금지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금지령에 절망한 조용필 씨는 음악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많은 가수들이 이 금지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라졌으나 조용필 씨는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으로 삼아 판소리에서 영감을 얻어 창법을 완전히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미성의 목소리는 중저음의 강렬한 창법으로 변했고 이후 전성기 목소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방송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콘서트 무대에만 집중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공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용필 씨는 직접 무대 총감독을 맡아 해외 공연을 분석하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한국 공연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조용필 씨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발라드, 록, 트로트, 심지어 오페라까지 섭렵하며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때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음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1984년 배우 이미숙 씨와의 연문설이 터지면서 결국 약혼자와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이후 결혼과 이혼을 거치며 사랑과 음악 사이에서 방황했던 조용필 씨는 그때의 상처를 회상하며 나는 음악을 위해 사랑을 버렸다 며 후회를 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신곡을 발표하며 화려하게 컴백한 조용필 씨. 60대에도 여전히 젊은 아이돌들과 경쟁하며 정상을 지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가 아직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음악 장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